청량리역 대합실은 겨울의 첫 아침 숨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난방기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유리창에 얇은 김을 만들었고 그 위로 사람들의 숨결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어요. 코트 깃을 세운 사람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커피 향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이들의 발끝마다 다른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떠나며, 누군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검은 코트와 회색 머플러 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게 뛰었어요. 손에 쥔 기차표의 종이 모서리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전날 밤 교정 원고를 붙잡은 채 새벽을 넘겼지만 잠은 잠깐이었고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전화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겨울에 찬 공기보다 더 깊은 불안이 가슴 속에서 얼어붙고 있었어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대합실을 가로질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일었어요. 서연이 플랫폼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를 때 그때 그가 있었어요. 검은 코트, 단정한 눈빛 하지만 그 속엔 묘하게 가라앉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 손엔 서류 가방, 다른 손엔 오래된 시계. 그의 걸음은 일정했지만 어디론가 마음이 다녀온 사람 같았어요. 열차가 도착하며 강철의 울림이 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를 따라 4호차에 올라탔고 운명처럼 그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팔꿈치 사이에는 겨울의 공기 한 줄이 남아 있었고 그 공기 속에는 어색함보다 묘한 긴장감이 피어났습니다. 열차가 움직이자 서울의 회색 빌딩이 뒤로 밀려나고 흰 들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강 위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때 서연은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올렸어요. 출판사 신작 원고 시안이었지요. 책 표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던 그때 옆자리 남자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세요? 서연은 살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예, 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는 미소 대신 조용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어요. 늘 궁금했어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지나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들이 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전 건축 설계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세우는 일이지요. 책과 건물은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삶을 담아낸다는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시선이 멈췄어요.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과 단단함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긴 말보다 느린 공감이 흘렀습니다. 열차가 강을 건널 때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고 순간 그의 옆얼굴이 빛에 잠겼습니다. 묘하게 낯선 따뜻함이 마음을 스쳤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춘천까지 가시나 봐요. 그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춘천에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 더 그립다고. 그 짧은 문장에 서연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해받는 기분, 위로받는 기분이 동시에 스며들었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고요 속의 대화보다 깊은 온기가 흘렀어요. 잠시 후 열차가 흔들리며 강을 건넜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머리를 기댔고 그의 수첩이 무릎 위에 살짝 내려앉은 것이 보였어요. 그 위엔 짧은 문장 하나가 쓰여 있었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잃은 문장을 누군가 대신 써준 듯 했어요. 창밖으로 흰 들판이 펼쳐지고 햇살이 그 문장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한 문장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거라는 것을요.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겨울의 강 위로 눈빛이 반짝이고 서연의 마음 속에는 낯선 울림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열리고 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열차에서 헤어진 다음 날 창밖의 겨울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서연은 병원 복도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어요. 초록 불빛이 모니터 위에서 고르게 떨렸어요.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어요. 기침 사이로 짧은 숨이 걸렸어요. 그녀는 손등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금세 차가워졌어요.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열차 시간 알림이었어요. 가야 했어요. 병원과 회사 사이의 동선이 몸에 새겨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자동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 소아병동이라는 파란 표지판 아래 검은 코트가 보였어요. 그가 있었습니다. 한 손엔 종이컵, 다른 손엔 분홍 머리끈이 감긴 작은 비닐봉지.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아주 짧게 맞닿았습니다. 인사도 웃음도 없는 찰나였어요. 그러나 그 찰나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오후엔 회의였어요. 팀장은 일정을 깨웠습니다. 이번 주 2교 끝내요. 표지 문구 확정하고, 네. 오늘 밤까지 수정안 보내겠습니다. 말은 단호했어요. 손끝은 떨렸어요. 교정지에 빨간 표시가 겹쳤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 장황한 접속사, 늘어진 행.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문장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가 펼쳐둔 수첩의 문장, 잉크의 기울기, 자음의 모양까지 또렷했어요. 마음이 원고보다 먼저 읽혔습니다. 해질녘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았을 때 옆에서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건너왔습니다. 추우실까 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과장도 위로의 과잉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둘은 매점 옆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갔어요. 바닥 타일 위 히터 바람이 반쯤 떨어진 티슈를 흔들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작게 접힌 종이약이 두어 개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십니까? 밤이 길어졌습니다. 밤이 길면 마음이 얇아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밤도 길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이병동에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별일 아니길 바라면서도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더군요. 말은 그만두려 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는
오래 남습니다. 둘은 잠시 웃었어요. 웃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대신 침묵이 들렸어요. 침묵은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어요. 현관 앞 차가운 공기가 거실 바닥까지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한 장 있었어요. 저녁은 냉장고, 단정한 글씨, 정돈된 문장, 정은 없었어요. 전등을 켜고 국을 덮였어요. 그릇 위로 김이 올랐습니다. 김이 이내 사라졌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냄비에 온기만 남아 있었어요. 식탁 맞은편 의자는 빈자리였어요.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청량리역의 계단을 오를 때 그는 반대편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코트깃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부딪혔습니다. 사과도 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습니다. 다시 빨라졌습니다. 다시 각자의 플랫폼으로 흘렀습니다. 열차 안 같은 칸, 멀찍이 좌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창밖에 강이 얼어 있었어요. 얼음 위에 얇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가느다란 빛이 창틀 안쪽을 긁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읽은 것처럼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발치엔 작은 책가방이 놓여 있었고 지퍼 손잡이에 곰돌이 장식이 달려 흔들렸어요. 춘천에 내렸을 때 바람이 날카로웠어요. 그가 따라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역박 계단 아래에서 그녀의 이름이 아주 작게 불렸습니다. 서연 씨, 돌아봤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그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망설임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들은 역 맞은편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얇게 그려졌어요. 모서리에 눈물 모양의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가 종이컵을 건넸어요. 손끝이 닿았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요즘 집에서 제 목소리가 벽을 맞고 돌아옵니다. 저도 그래요. 말은 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아프면 집안의 문장들이 짧아집니다. 서로의 숨이 짧아져서요. 그런데 서연 씨와 이야기하면 제 문장이 조금 길어집니다. 저도요. 말이 이어질수록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울수록 뜨거워졌어요. 그 역설이 둘 사이를 뜨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가 자칫 선을 넘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까봐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시선을 잘라냈습니다. 저녁 병실의 불이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길어졌다 짧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담요 끝을 올렸습니다. 보호자님, 오늘은 조금 쉬세요. 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의자에 앉아 그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시간표를 다시 썼습니다. 열차 시간, 회의 시간, 면회 시간, 빈칸이 없는 시간표. 빈칸이 생기면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빈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거기에 그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작은 병실 침대맡에 놓였을 딸의 초코우유, 알약 달력, 벽에 붙은 별 스티커까지 함께였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작가와의 통화는 길었어요. 그 문장은 자르면 안 됩니다. 독자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 책임은요? 제가 지겠습니다. 말은 단단했어요. 다만 통화를 끊고 나면 숨이 얕아졌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잠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다시 원고로 돌아갔습니다. 삭제, 이동, 보류. 연필 끝이 페이지 위를 정확히 걸었어요. 손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마음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읽어서는 안 되는 페이지. 그러나 이미 읽은 페이지. 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 컵이 하나 더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깊이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컵을 씻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금세 식었습니다. 찬물로 바꾸었어요. 차가운 물의 감각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타월로 컵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그 다음 날 그녀는 열차를 일부러 놓쳤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등받이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음 열차 시간 안내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은 어떤 발걸음 소리를 기다렸어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 저녁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은 간단했어요. 오늘은 춘천에 가지 않습니다. 좋은 밤이기를. 서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밤. 그 말이 쓸쓸했어요. 그렇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밤은 길었고 그 밤은 한 문장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문장 뒤에 보이지 않게 이어진 사연. 내일은 딸아이가 수술 전 검사를 받습니다를 그녀는 읽지 못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 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손을 모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살짝 솟았습니다. 가끔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아이 옆에 앉아있는 밤들 누군가의 문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시에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둘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아주 조금 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필요했어요. 서연은 컵받침을 가지런히 포개듯 문장을 정리했어요. 우리 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서연 씨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거기서 멈춰야 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만 손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기억하려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온기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뼈마디가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떨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작은 병실 문에 달린 종이별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이 복잡한 순간을 갈랐습니다. 그 개입은 때때로 잔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그녀는 열차 시간표를 바꾸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열차를 지웠어요. 다른 시간대를 표시했어요. 색을 바꾸었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귓속에서 열차의 쇳소리가 아주 멀리서 났어요. 그 소리는 그녀의 등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만 들리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녀도 가지 않았어요. 빈칸이 생겼어요. 그 빈칸에 아버지의 재활 운동이 들어왔어요. 발목 돌리기, 무릎 굽히기, 손가락 펴기,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를 채웠어요. 작은 움직임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는 것들은 조용했어요. 조용한 것들이 삶을 살렸습니다. 회사에선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집자의 손, 삶의 문장 기획, 본격 검토해 보시죠.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캡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편집은 흔들림을 정렬하는 일. 그 문장으로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과 시간을 같은 자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음은 잠깐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도 서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코트가 없었어요. 신발장엔 낯선 구두 자리가 생겼다가 사라진 흔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졌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그 차가움은 이번엔 보호막이었어요. 밤늦게 카운터 뒤 조명을 켜고 전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프레임 간격, 조도, 동선, 사람들의 숨을 어디서 쉬게 할지, 어디서 멈춰 서게 할지. 설계는 이상하게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미래를 조금 앞당겨 손으로 만지는 일. 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동안 마음이 잠깐 덜 아팠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시 도와도 될까요? 도면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이름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등 불빛이 화면에 얇게 비쳤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타자를 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점 하나를 더 찍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찍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내렸습니다. 긴 숨이었어요. 긴 숨이 겨울밤의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흩날렸어요. 가로등 아래 느린 눈송이가 바닥에 닿았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모양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쌓이기만 하던 날이 아니었어요. 모양을 바꾸는 밤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짐을 한 줄 적었습니다. 감정을 곧장 믿지 말 것. 그러나 끝내 부정하지도 말 것. 손을 떼었습니다. 펜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 삭제할 문장과 남겨둘 문장을 가르는 일. 남겨둘 문장의 맨 앞에 그날의 손끝을 놓는 일. 눈은 계속 왔어요. 창문에 얇게 성에가 생겼어요. 숨을 불었습니다. 둥근 자리만큼 맑아졌어요. 맑아진 유리 너머로 아주 멀리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등불을 끄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소아병동 문 앞에서 밤을 새우는 그에게. 그러나 충분했어요. 흔들림의 길 위에서 버틸 만큼의 말. 애써 닫은 문 뒤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를 기억하게 하는 말. 그 말 하나로 그녀는 밤을 건넜어요. 다음 날 다른 시간의 열차를 탈 겁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바람을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손끝의 온기는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는 것들은 되게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깊습니다. 그리고 깊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눈발은 잦아들었다가 금세 굵어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오르내리던 아버지의 열은 하루 걸러 하루 다시 고개를 들었고 초록 모니터선은 정직하게 떨렸습니다. 밤마다 호출등이 짧게 울렸고 간호사는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 변동이 있습니다. 항생제 반응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손수건에 모서리를 접었다 폈습니다. 축축한 면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겨울밤의 복도는 피곤이 아니라 길이로 기억되었어요. 보호자 의자는 얇았고 허리뼈는 바닥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이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출판사엔 마감이 겹쳐 있었어요. 팀장은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주 안에 2교 끝냅시다. 작가 쪽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밤까지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표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의 따뜻한 밥알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멈춰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자기에게 묻는 질문이 입술 모양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병인은 잠깐 몸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뒤척이셨어요. 예.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아버지 손등의 보습크림은 금세 말랐습니다. 겨울은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부서졌습니다. 금요일 밤 서연은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와줄 수 있나요? 보호자 설명이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학회 발표 준비가 있어. 간병인 시간을 더 늘리자. 잠깐이면 됩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서류로 처리하면 되잖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봐.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은 없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병실 불빛이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낯선 머리끈의 잔상이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 주말 아버지의 열은 다시 올랐고 수액 라인이 2개로 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자주 와 있겠습니다. 의사는 짧게 웃었습니다. 보호자님이 너무 지치면 환자가 불안해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죄책감처럼 박혔습니다.
밤새 교정을 받습니다. 문장의 호흡을 고치고 중복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흔들림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은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끝도 시작도 아닌 얼굴. 일요일 오후 서연은 잠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편함에 전단지를 비켜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바닥엔 얇은 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발은 널브러져 있었고 세탁기 위 바구니엔 낯선 머리끈 하나.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방 시계의 초침 소리가 컸습니다. 핸드폰 미리 보기 창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어요. 잘 자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은 익숙했습니다. 서연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무장갑을 끼고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흙자국은 사라졌지만 마음엔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어때?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 내일 병원에 전화해보고 집에 누가 다녀갔나요? 무슨 소리야? 머리끈이 있었어요. 짧은 정적 뒤에 태호는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아. 그럼 언제 할까요? 목소리가 새지 않도록 서연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아버님, 수술부터 마무리하고. 지금은요. 학회가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거실 등불 아래 머리끈이 작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모처럼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눈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지하철 옆계단에서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부를 수 있습니까? 카페에서 그가 했던 말. 서연은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약속은 버팀목이었고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며칠 뒤 편집회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작가 쪽의 수정 요구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일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다음 달 창간호 못 맞춥니다. 팀장의 말이 낮게 깔렸습니다. 밤새서라도 맞추겠습니다. 밤으론 안 됩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펴고 항목을 나눴습니다. 삭제, 보류, 이동.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고집은 단단했습니다. 통화 끝에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입술 모양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열은 조금 내렸지만 심박 그래프가 들쭉날쭉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실 불이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피부의 체온이 조금 옮겨갔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잠깐 눈을 붙였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청량리역 플랫폼, 겨울빛, 눈 내리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어나자 목이 말랐습니다. 벽시계는 5시. 창문 가장자리 성에를 부러지웠습니다. 둥근 자리만큼만 맑아졌고 그 너머로 희미한 새벽이 보였습니다. 아침 회진, 의사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작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재활 계획을 빨리 잡으시죠. 제가 시간을 빼겠습니다. 보호자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전시건 내부 검토 들어갑니다. 홍보팀 메시지. 오래 미뤄온 제안. 서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이 전시는 일이면서 대답이 될 수 있었어요. 흔들리는 마음에 찍는 북마크, 버티는 삶에 붙이는 포스트잇, 편집은 흔들림을 정렬하는 일. 그 문장으로 겨울과 병실과 식탁 위 머리끈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팀장은 말했습니다. 전시 서연 씨가 맡을래요? 맡겠습니다. 마감은 지키겠습니다. 두 문장이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좁은 햇빛 줄기가 탁자 위 먼지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길을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병실 창가에서 기획안 첫 문장을 썼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편집은 흔들림 속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는 일이다. 펜 끝이 안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러나 누군지 알았습니다. 오늘은 비동 소아청소년 병동에서 밤을 셉니다. 딸아이가 항생제를 바꿉니다.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획안 마지막 섹션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억을 붙잡는 편집의 기술 아래 작은 부재. 겨울의 병문안, 손끝의 온기. 그 주의 중반 전시 장소 답사를 갔습니다. 갤러리의 벽면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빛을 어떻게 쏘아야 글자가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게 설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동선 스케치를 접어 넣는데 데스크 위에 작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설계도면 제한 프레임 간격 조도 휴식점. 펼치니 정리된 선이 나왔습니다.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봉투 바닥에는 작게 접힌 종이약이 하나. 서연은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을 보이는 감사로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시에 작은 의자를 하나 더 넣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앉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날 밤 병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열이 갑자기 치솟았고 모니터의 초록빛이 더 빠르게 떨렸습니다. 해열제 추가 라인 점검. 간호사의 목소리가 분주했습니다. 서연은 보호자 의자에서 일어나 병상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내려갈 겁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래프가 천천히 안정되었고 서연은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동 코드 호출. 조금 뒤에 정리될 듯 합니다. 보내온 시간은 몇 분 전. 그도 다른 쪽에서 같은 밤을 견디고 있었어요. 서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실 불을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어둡지 않게, 그러나 눈물도 보이지 않게. 주말 아침 태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병인 시간이 늘었습니다. 서연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점심 무렵 전시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액자 프레임, 캡션 보드, 조명 캘리브레이터. 서연은 병실에서 작은 종이들을 오려 붙였습니다.
문장 길이를 재고 줄 간격을 맞추고 여백을 남길 곳엔 과감히 남겼습니다. 겨울의 빈칸들을 전시의 여백으로 옮기는 작업. 누군가에겐 설명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구원일 수 있는 여백. 그날 오후 의사는 재활 계획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님, 첫 단계는 손가락 운동부터 하루 3번.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는 장갑 위에 손을 얹고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오므렸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오래가는 것들은 되게 조용했습니다. 해질녘 복도 끝 유리창에 겨울 햇살이 얕게 걸렸을 때 서연은 우연히 비동을 지나쳤습니다. 소아청소년병동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코트, 그 옆 작은 책가방 하나, 곰돌이 장식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병동 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발을 멈췄다가 그대로 걸었습니다. 지나치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좋은 밤이길.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휴대폰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불처럼 뜨거워져 버릴 것 같아 서연은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전시 설치 하루 전 갤러리 조명 테스트를 하던 중 전원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공간이 잠깐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임 사이로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길을 냈습니다. 불빛은 낯익은 높이에서 흔들렸고 전원 박스 앞에 선 실루엣은 정확하게 스위치를 찾아 올렸습니다. 다시 켜진 불 속에서 그가 있었고 없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허공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붙인 캡션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자 글자들이 또렷해졌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전시의 첫 줄이 갤러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엔 새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버틸 문장 하나와 건널 다리 하나. 서연은 작은 의자를 벽 아래 붙였습니다. 누군가 잠깐 앉아 숨을 고를 자리를 위해 그 의자 위에 종이약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감사라는 이름에 말해지지 않은 온기. 전시 오픈 전날 밤 아버지의 열은 내렸습니다. 모니터 초록빛이 고르게 띄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무셔도 됩니다. 서연은 병실 불을 더 낮추었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드물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은 못 갑니다. 딸아이가 시술을 받습니다. 좋은 전시가 되길. 서연은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은 아주 짧게. 고맙습니다. 아이 잘 견딜 거예요. 점은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렸습니다. 긴 숨이 겨울밤의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갤러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여백 앞에서 멈췄고 누군가는 첫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서연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끈 하나가 마음을 찌르던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여전히 미뤄져 있었고 작가의 고집은 다른 모서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표는 첫 줄부터 천천히 채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의 문장들은 이제 제자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오후 늦게 전시장 구석 의자에 누군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사람이 종이약을 손에 올려놓았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갤러리 출입문 센서가 아주 작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알리는 기계음이 그날만은 여기 있었다는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폐관 직전 한 중년 여성이 캡션 앞에서 천천히 울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 물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문장이 제 겨울을 붙잡아줍니다. 서연은 순간 병실의 초록빛과 소아병동의 작은 책가방과 식탁 위 머리끈과 종이약 하나가 겹쳐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전시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이자 수없이 겹쳐진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 병실 창가에서 서연은 다음 장의 제목을 메모했습니다. 다시 정렬, 지킬 것과 놓을 것. 창문에 성애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불자 둥근 자리만큼 맑아졌습니다. 그 맑아진 틈 사이로 아주 멀리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틸 수 있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비동의 긴 밤을 견디는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의 온기처럼, 눈송이의 다른 모양처럼, 다시 정렬되는 문장처럼 우리의 겨울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서연은 병실 창문을 한 뼘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침대 머리맡을 스치고 아버지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밤새 오르내리던 열은 내렸고 모니터의 초록 곡선은 잔잔한 파도처럼 안정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부터 재활 계획을 조금씩 세워보겠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가볍게 떨렸어요. 병원, 회사, 전시. 줄 간격을 맞추듯 시간표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보다 빈칸이 줄었어요. 빈칸이 줄자 마음의 진동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을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창에 겨울빛이 얕게 흘렀어요. 서연은 먼저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문장을 살리고 싶으셨죠? 다른 자리에서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편집자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네. 독자가 더 밝은 곳에서 만나게 하겠습니다. 짧은 침묵 끝 작가의 낮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맡길게요. 전화를 끊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고집이 접히며 자리를 내어준 곳에 신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후 북카페. 전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프레임을 닫고 캡션을 인쇄하고 조명을 껐다 켰습니다. 빛의 각도가 글자를 살릴 때 종이가 아주 작게 숨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설치 도면을 그려와 봤습니다. 도면까지요? 사다리 없이 높이 조정할 수 있게요. 종이는 조심히 다루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뒤 스태프처럼 움직였어요. 프레임 간격이 바르도록 실을 당기고
못을 얕게 박았다 다시 뺐습니다. 흰 벽은 조금씩 이야기의 벽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프레임이 기우뚱했고 서연이 급히 손을 뻗다 미끄러졌습니다. 준호가 반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손과 손이 닿은 순간 짧은 열이 머물렀습니다. 둘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다치실 뻔했습니다. 손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온기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말은 더 붙지 않았고 대신 조심스러움이 공간을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뭘 도와줄까요? 포스터 수평 좀 잡아줄래? 아들은 레벨기를 꺼내 눈금을 맞췄습니다. 수평이 나오자 포스터가 한 번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평이 나오면 공간이 편해집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손, 붙잡힌 프레임, 정리된 책 등 엄마가 견딘 시간들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존경이 자리를 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재활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하루 2번, 20분. 걷기 전 준비 운동 발목 돌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근력 밴드. 현실적인 계획표였습니다. 보호자님, 초반엔 천천히요. 네. 오래 가야 하니까요. 말이 느린 박자를 택하자 마음의 호흡도 그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밤 전시 캡션 마지막 문장을 붙였습니다. 편집은 삶을 부드럽게 정렬하는 일. 종이가 벽에 닿으며 아주 작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박스에서 작은 프레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프레임 속에는 서연이 첫 직장에서 만들었던 책의 면지가 눌어 있었어요. 연필로 적힌 서명과 날짜. 어떻게 예전에 기차에서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였지만요. 서연의 숨이 반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시간이 틀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선물이에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요즘 말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그 프레임을 왼쪽 벽 척칸에 걸었습니다. 처음 시작의 자리를 처음의 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조용히 카드 한 장을 캡션 아래에 끼웠습니다. 기록은 늘 내 편. 내가 자주 하던 말이네. 엄마가 먼저 했잖아요. 둘의 웃음이 조명을 한 톤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어요. 가족도 문장처럼 수정하고 붙잡고 다시 읽으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전시 오픈 하루 전 마지막 점검. 조명은 고르고 글자는 섬세했습니다. 병실에선 아버지가 처음으로 힘있는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은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창밖 눈발, 침대 위 손, 모니터의 고른 선, 살아있는 편집의 리듬. 그림처럼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밤 집에 돌아오니 태호가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시한다면서 네, 내일이에요. 축하해.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나 서연은 순서를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래. 대화는 미뤄졌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복, 그 다음 정리, 삶의 문단을 바꾸듯 단계별로. 오픈 당일 아침, 카페 문 앞에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노란 조명이 바깥으로 흘렀고 작가가 꽃다발을, 팀장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에서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화면 속 글자를 한 글자씩 더듬으며 읽었습니다. 편집은 삶을 부드럽게 정렬하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카페 바닥의 나뭇결을 타고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기쁨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해서 오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에요. 손은 바빴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틈이 생긴 순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오늘은 손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축하의 의미로. 서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포개졌고 오래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문가에서 그 장면을 본 아들의 눈빛이 먼저 안도에 멈췄습니다. 엄마가 혼자가 아니면 좋겠다. 아들은 카운터로 걸어가 차를 2잔 내렸습니다. 한 잔은 엄마에게, 한 잔은 준호에게. 따뜻한 차예요. 고맙다. 준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내가 오늘 큰 선물을 했구나. 엄마가 먼저 오래 준비했어요. 짧은 대답이 길게 남았습니다. 한낮 햇빛이 깊게 들어오자 벽면 캡션 아래에 포스트잇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문장을 고칩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의 고백이 서로의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포스트잇을 천천히 읽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직업과 시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조금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오후 늦게 병원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20분 더 걸었습니다. 재활팀의 짧은 보고. 서연은 준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겨울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에요. 그럼 한 걸음 더. 준호의 말은 무게 없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누군가의 말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연은 왼쪽 벽의 작은 프레임 앞에 섰습니다. 첫 직장의 면지.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떼며 시작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들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도요. 둘은 웃었고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문을 닫을 시간. 조명을 줄이자 글자들이 부드럽게 잠들었습니다. 카페는 다시 작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카운터에 걸터 앉아 엄마를 보았고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 내일도 하자. 둘의 웃음은 닮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가로수 가지 끝 작은 빛들이 겨울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길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움직였고 많이 붙잡았고 조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회복은 사건이 아니다. 과정이다. 길 모퉁이에서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일 1시간 정도 같이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겁니다. 짧은 대답 뒤 둘은 복폭을 마쳤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건널목의 흰 줄 위로 발걸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함께 걷는 속도로 내일도. 밤이 내려왔지만 오늘의 빛은 오래 남았습니다. 전시는 시작되었고 병실의 걸음도 시작되었습니다. 오해는 천천히 풀렸고 작은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감사와 사과, 격려와 희망이 서로를 덮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일상은 제자리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은 병실과 편집부 사이의 길을 다시 걸었고 준호는 현장과 도면 사이에서 하루의 선을 곱게 그었어요. 전시 기간 내내 손끝에 스치던 온기와 짧은 미소는 꿈처럼 옅어질 듯 흔들렸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 문을 닫은 뒤 불을 낮추고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낯익은 어깨선을 보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늦었군요. 일이 길어졌습니다. 잠깐 여기 빛이 생각나서. 대화는 짧았고 마음은 길었습니다. 비가 얕게 내렸고 카페 안 노란 불빛이 빗면에 번졌습니다. 서연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고 준호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종이 모서리를 반드시 맞췄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숨이 같아졌어요. 서연 씨, 네, 이 시간이 오래 남을 겁니다. 저도요. 손끝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닿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기억의 온도가 손바닥에 번졌어요. 그 짧은 접촉이 목소리보다 많은 것을 건넸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서로는 조용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실은 정확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약봉지 시간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편집부 회의실 불을 켜고 교정지 위 중복 문장을 지웠습니다. 집의 주방 공기는 차가웠고 태호의 목소리는 늘 하던 톤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늦었네. 전시 관계자들과 얘기했어요. 대꾸는 짧게 끊겼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오래전에 금이 갔고 이제는 책임과 체면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요. 도망치지 않기 위해 서로 더 말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삶은 가끔 틈을 내어주었습니다. 병원 복도 모서리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 전시 조명 아래 빈 벽 앞에 나란히 섰을 때, 둘은 잠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서로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길게는 아니었지만 짧음이 오히려 깊었어요. 서연은 밤마다 메모장 첫 줄에 같은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불완전한 빛도 길을 만든다. 그리고 작은 칸에 덧붙였습니다. 손끝의 온기를 잃지 않을 것. 준호는 수첩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은 진짜였다. 다음 줄엔 작은 선 하나를 그었어요. 마치 다리를 놓듯 말을 건너가기 위해. 며칠 후 카페 문을 닫으려던 서연은 문손잡이에 걸린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프레임 뒷면에 붙일 투명 고정핀 몇 개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서연은 메모를 접지 않고 카운터 유리 아래에 그대로 펼쳐두었어요.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일들,
이별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밤하늘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리던 날, 둘은 다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늘이 진 이야기들, 서류에 남지 않는 사소한 상처들을 끝까지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말보다 침묵의 면적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서연의 물음에 준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다치지 않는 자리까지요. 그 자리는 멀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오히려 그 소중한 기억이 온전히 지켜질 겁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없었고 약속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서연은 간병 일정과 편집 마감 사이에 카페 정리 시간을 지웠고 준호는 야간 현장 점검 뒤 돌던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피하지 않고도 비켜서는 방법. 그것이 그들이 찾아낸 조용하고 성숙한 이별의 방식이었어요. 어느 저녁 소아청소년 병동 게시판에 붙은 포스트잇 하나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덜 아팠어요. 내일은 더 걸을게요. 글씨는 흔들렸고 끝에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서연은 그 별을 오래 바라보다가 자신의 카드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작은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닿아도 되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이 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긴 그림자들이 길 위에 겹겹이 누웠어요. 마음속의 불빛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덕분에 오래 갔어요. 완전한 것들은 종종 금방 꺼졌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병동에서 밤을 샙니다. 딸아이가 잘 잤어요.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시가 끝난 빈 벽에 혼자 걸어둔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따라 읽었습니다. 편집은 삶을 부드럽게 정렬하는 일. 정렬의 반대편에 있는 것, 어긋남, 흔들림, 미완을 함께 인정하는 문장이기도 했어요. 봄이 온 뒤에도 둘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길들을 조심히 피해 다녔어요. 그 조심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는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성에 대신 비가 내리고 코트 대신 얇은 재킷을 꺼내는 동안 기억은 모양을 바꿨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어떤 밤 서연은 일기 마지막 칸에 짧게 썼습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가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은 체온이 천천히 식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서연은 입술 모양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아니 고마워.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완전히 검지 않았습니다. 긴 그림자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남았습니다. 불완전해서 오래가는 그런 빛. 그 빛으로 다음 장을 건넜습니다. 겨울이 2번 더 지났어요. 전시는 무사히 끝났고 병실의 걸음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봄을 2번 더 보았고 그 다음 계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단정했어요.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을 오래 쓰다듬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어요. 남편 태호와의 대화는 길게 비난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생활은 분리되었고 법적 절차도 차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곁에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 하나가 작은 방을 데웠습니다. 낮은 불빛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호의 집에도 긴 겨울이 있었어요. 아내는 오랜 투병을 견디다 여름의 문턱에서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준호는 한동안 거실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의자 하나씩 제자리에 밀어넣고 물기를 닦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가 그를 지켰습니다. 고요 속에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러 둘은 쉰을 건너 예순의 문턱에 닿았습니다. 서연의 머리에 흰빛이 더해졌고 준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해졌습니다. 오래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랬어요. 딸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딸에게서 어머니의 잔영을 읽었고 딸은 아버지의 고독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퇴직 후 잊고 지냈던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건축은 결국 빈 공간을 채우는 일. 그는 다시 선을 긋는 과정에서 삶의 여백을 견디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오래전 서연에게서 받은 버틸 문장 하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문장은 슬픔을 덮는 담요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없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술관 티켓 2장. 아버지, 다녀오세요. 좋아하셨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티켓을 지갑 속 깊이 넣었습니다. 말 대신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국립현대미술관. 겨울 끝에 볕이 유리벽을 타고 전시장 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종이를 겹쳐 붙인 콜라주가 빛을 머금었고 캡션이 낮게 울렸습니다. 편집은 사라진 것을 그대로 두는 기술. 서연은 이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멀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래전 자신의 문장이 오늘 다른 결로 돌아와 품에 안겼습니다. 멀어졌기에 더 깊어졌습니다. 어깨 뒤 발자국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숨, 오래된 온기. 서연이 돌아서자 준호가 있었습니다. 코트의 칼라는 낮게, 눈빛은 여전히 맑게. 둘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그제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이동했고 사운드는 잦아들었습니다. 둘은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엔 서둘러 지나치던 문장 앞에서 오늘은 멈출 줄을 알았습니다. 느린 발걸음은 나이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빈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디 광장이 내려다 보였고 아이들이 뛰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미소로 말할 수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서로의 시간에 들어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한 사람의 시간은 여러 손으로 모양을 갖춘다는 거요. 그 손들이 떠난 뒤에 남는 건 기다림이더군요. 그리고 약속이지요. 준호가 접힌 메모 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수첩에 마지막 장을 찢은 듯한 종이, 정갈한 필체로 한 줄, 버틸 문장 하나와 건널 다리 하나. 서연은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눈이 살짝 젖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 같아요. 전시실을 한 바퀴 더 돌고 난 뒤 미술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잔에 김이 얇게 올랐고 빛이 표면에서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축하의 의미로 서연은 손을 내주었어요. 예전보다 마른 손, 더 깊어진 온기. 오래 잡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그때 문 쪽에서 손을 흔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들, 그리고 준호의 딸. 둘은 서툰 미소를 주고받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시 잘 봤어요. 둘 다 고맙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눈빛은 길었습니다. 축복은 때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일로 완성됩니다. 그날 그들이 그렇게 해주었어요. 네 사람은 전시장을 다시 걸었어요. 아이들이 반보 앞섰고 서연과 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 보니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밝게 했어요. 저녁빛이 푸르게 기울고 광장에 불이 하나둘 켜질 때 아들과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닮은 목소리가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안도가 미소가 되어 얼굴에 번졌습니다. 길가 벤치에서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나뭇잎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눈빛을 잊지 않을게요. 그 눈빛이면 우리가 늦게 시작해도 될 겁니다. 맞아요. 늦게 시작하는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죠. 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요. 서연 씨 사랑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말은 짧았고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 길이를 서로 알기에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오래가도록 침묵으로 묶어두었어요. 그날 밤 각자의 창가에 앉아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래 걸어온 사람들은 오늘의 속도로 사랑한다. 멀리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강에서 초록. 오래 서 있던 길목에서 드디어 건너가도 좋다는 뜻이었어요. 며칠 뒤 북카페의 작은 낭독회. 서연이 고른 시집 한 편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첫 구절이 읽혔습니다. 우리의 늦은 봄은 더 천천히 오지만 더 오래 머문다. 낭독이 끝나고 불빛이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고마워. 오늘이 오래 갈 거야. 그래요. 오래 가요. 아버지, 축하해요. 고맙다. 문을 닫고 골목 불빛 사이를 걸었어요. 발걸음은 맞춰졌고 마음의 문단은 정렬되었습니다. 각자의 문장 끝에는 마침표 대신 쉼표가 찍혔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었어요. 밤 서연의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내일 서가 정리 같이 할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함께. 천천히. 창밖은 고요했고 마음의 어두운 방들에 하나씩 불이 켜졌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있었지만 더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이 찾아온 때가 비록 늦은 듯해도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제 몫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제때 찾아온 마음은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불을 끄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함께 걸을 겁니다. 천천히, 오래,